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목표, 바로 10억 원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0억 원을 모으면 그 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그들의 자녀까지 3대가 잘 살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월급쟁이로서 매달 열심히 일해도 큰 돈을 모으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10억 원을 모으고 이를 통해 연 1억 원의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10억을 모으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과 전략들을 단계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도 이 꿈을 현실로 만드는데 한 발 더 가까워지실 것입니다. 10억을 만드는 첫 번째 단계는 명확한 목표 설정과 올바른 마인드셋을 갖추는 것입니다. 큰 금액을 모으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우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세요. 단순히 10억을 모으겠다는 다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모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5년 안에 10억을 모으기 위해 매년 2억씩 저축하겠다와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긍정적이고 꾸준한 마인드셋을 유지하세요. 10억을 모으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유혹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함께 작은 성과를 축하하면서 자신을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재무관리와 절약입니다. 10억을 모으기 위해서는 현재의 수입과 지출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돈을 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고 어디에 쓰는지가 성공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첫 번째로 지출을 철저히 관리하세요. 매달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계부를 작성하거나 금융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자신의 재무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세요. 작은 지출이라도 쌓이면 큰 돈이 됩니다. 예를 들어 커피 한 잔을 매일 사 마시는 것만 줄여도 연간 큰 금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적절한 절약 전략을 세우세요. 무조건적인 절약이 아니라 효율적인 절약을 해야 합니다. 고정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기, 가스, 통신비 등에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또한 대출이 있다면 이자를 줄이기 위한 상환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절약한 금액을 저축이나 투자로 전환해 자산을 늘리는 데 활용하세요. 10억을 모으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저축만으로는 큰 금액을 모으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려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신중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자신에게 맞는 투자 방식을 찾으세요. 주식, 부동산, 펀드, 암호화폐 등 다양한 투자 방식이 있습니다. 각각의 투자 방식에는 장단점이 있으며 자신의 재정 상황과 목표에 맞는 투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합니다. 투자는 항상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따라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분산 투자는 리스크 관리의 기본 중 하나입니다.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한 자산의 손실이 전체 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손실 범위를 설정하고 투자할 금액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세요. 투자는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내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꾸준히 자산을 불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시적인 시장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투자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에서는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으로 우량주를 보유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10억을 모으기 위해 추천하는 투자 전략 중 하나는 적립식 가치 투자입니다. 적립식 투자란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특히 미국의 대표적인 ETF인 S&P 500 SPY, QQQ, SOXX 등을 활용한 적립식 투자는 장기적인 자산 증식에 효과적입니다. S&P 500은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대형 기업에 투자하는 ETF로 안정적이고 꾸준한 성장이 특징입니다. QQQ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며 기술주 중심의 높은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SOXX는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는 ETF로 미래 성장 산업에 집중하고 싶다면 적합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적립식 투자 방식은 주식시장의 단기 변동성을 극복하고 장기적인 수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규칙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SPY, QQQ, SOXX 등에 나누어 투자하면 시장의 상승과 하락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장기적으로 자산을 늘려갈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비교적 안전하면서도 꾸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전략은 초보 투자자들에게도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ETF는 개별 주식에 비해 리스크가 분산되어 있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 시장은 세계 경제의 중심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이 기대됩니다. 적립식 투자는 시장이 떨어질 때도 꾸준히 매수하기 때문에 평균 매입가를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10억을 모으기 위해서는 추가 수입을 창출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본업 외에 추가적인 수입원을 마련하면 더 빠르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부업입니다. 현재의 직업 외에 추가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부업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부업 기회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로 일하거나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여 광고 수익을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주말이나 여가 시간을 활용해 간단한 아르바이트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자신의 재능을 활용한 수익 창출입니다. 자신의 취미나 재능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세요. 예를 들어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한다면 사진을 판매하거나 요리를 잘한다면 쿠킹 클래스를 열 수 있습니다. 또는 글쓰기나 디자인 등 자신의 능력을 활용해 콘텐츠를 제작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수익형 부동산 투자입니다. 부동산은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수단입니다. 특히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면 매월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투자에는 초기 자본이 필요하고 시장 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10억을 모으기 위한 여정에서 지속적인 학습과 네트워킹은 매우 중요합니다. 경제와 금융에 대한 지식을 꾸준히 쌓고 성공한 사람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인사이트를 얻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첫 번째로 경제와 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경제 뉴스, 투자 서적, 온라인 강의 등을 통해 최신 정보를 습득하고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거나 관련 커뮤니티에 참여해 정보를 얻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성공한 사람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인사이트를 얻으세요. 주변에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킹을 통해 새로운 투자 기회를 발견하거나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교류하며 자신의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목표를 공유하고 동기부여를 유지하세요. 혼자서 목표를 이루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거나 가족과 친구에게 목표를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서로 동기부여를 주고받으며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10억을 모으는 과정에서 실패는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패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실패는 누구나 겪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패를 받아들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음번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정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실패로 인해 낙담하기보다는 이를 새로운 도전의 기회로 생각하세요.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유지하며 실패에서도 배울 수 있는 점을 발견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입니다. 실패 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스스로를 격려하고 작은 성과라도 축하하며 동기부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꾸준히 노력한다면 어느 날 목표에 도달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